미국 플로리다 출신 여성으로 개인 사업가인 제나 오리오는 더 나인이라고 부르는 9명의 외계인 그룹과 함께했던 사람이며 그녀의 외계인 접촉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나는 그들을 처음 만난 날 밤 강한 영적 유대감을 느꼈다고 전하는데요. 그들은 제나에게 200대의 소형 UFO를 가지고 나타나 특정 장소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제나는 나도 UFO를 함께 탑승해도 되는지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제나가 스스로 함께 가자고 요청한 후에야 그들의 UFO에 탑승하게 됩니다. UFO의 첫 탑승 때 제나는 이 사람들이 흔히 알려진 ET와 같은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생긴 외계 인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우 강한 영적 에너지와 이 외계인들은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제나는 표현했습니다. 제나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미친 소리로 들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 전합니다. 그 이후에도 제나는 자주 UFO에 탑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그러던 중 제나는 지구의 많은 문제에 대한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의 대변인으로 선택되었고 차원 간 여행, 시간 여행, 텔레파시 통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여 수많은 비밀을 그녀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80년대의 소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이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자신을 대중에게 노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나는 1993년 퓰리처 상을 수상한 작가이자 미국의 정신과 의사,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정신과 과장이었던 존 에드워드 맥 박사를 만난 후 용감하게 대중 앞에 나서게 됩니다. 2010년엔 제나는 자신의 삶과 새로운 현실을 책으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저서 더 나인의 전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수년 동안 알게 된 그녀의 비밀 중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맥 박사는 하버드 의대 교수이면서도 외계인 납치 경험 심리학 연구자이기도 했는데요. 맥 박사와 제나 첫 만남 이후 10년 동안 맥의 연구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10년 동안 경험에 대해 함께 연구했으며 그는 제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제나 오리온의 외계인 접촉 사례를 연구한 결과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1998년 시리즈에서 외계인과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인터뷰한 내용에선 외계인과의 접촉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가 존재론적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을 겪게 된 것이다. 맥 박사는 훗날 제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나를 만난 결론은 외계인과의 만남에 대한 제나의 경험은 진짜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녀가 그레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형 외계인과 같은 다양한 지적 생명체와 만났기 때문에 그녀의 외계인 접촉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제나의 외계인 접촉은 그녀의 영적 진화와 자신의 힘에 대한 감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나는 더 나인이 지구에 온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우리가 신에 관해 배웠던 수많은 오해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용은 대체로 겁을 주거나 고문을 하거나 그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초자연적 이야기를 다루며 세상에 알려진 미국에서 그려내는 우주 여행자에 관해 읽거나 들은 것과도 다릅니다. 이야기는 이 남자들이 조직한 일련의 기괴한 모험에서 전개되고 그들은 텔레파시를 통해 비밀, 인간 기원의 진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한 삶의 길을 드러내고 그들은 성경의 사실이 잘못 해석되었다고 말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실화를 말하고 마침내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계인 납치 문제에 있어 가장 선구자로 꼽히는 맥 박사가 특히 납치 경험자들 사이에서는 영웅처럼 묘사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유는 많은 사람이 조롱하던 이야기를 가장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한 번 더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전기를 다룬 빌리버 덕분입니다. 이 책은 미국 국방부가 운영하던 비밀 UFO 연구 프로그램의 존재를 폭로한 뉴욕타임스 기자 중 한 명인 랄프 블루멘탈이 썼으며 미국 정부의 UFO 보고서 발표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신뢰받는 베테랑 기자가 외계인 납치 문제를 연구한 맥 박사의 일대기를 책으로 쓰자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 박사가 처음 외계인 납치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1989년 말 동료 한 명이 외계인 납치 문제를 조사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맥은 이들은 정상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서 처음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또 박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그가 평생 외계인 납치 현상에만 몰두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의사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며 하버드 의대 정신과 과장까지 지낸 인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1990년부터 약 4년간 100여 명의 납치 경험자들을 만나서 장시간의 최면 치료를 통해 맨정신에선 떠올리지 못하던 납치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냈고,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그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맥 박사는 이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3명의 경험담을 추려 1994년 납치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책은 94년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으며, 맥 박사는 자신이 납치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유를 책과 언론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처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정신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신적인 측면, 즉 정신병과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결론냈다. 그는 이들의 이야기에는 일관성이 있었고 관심을 받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한다며, 이들은 이것이 그냥 꿈일 뿐이고 미친 생각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했다. 맥 박사는 망상, 환각, 거짓말이라는 것은 기억을 단편적으로 조작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맥 박사가 미국 방송에서 언제부터 이들을 믿기 시작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는다는 표현은 잘못됐다.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가 맞는 표현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믿음이란 매우 위험한 표현이며, 이는 어떤 믿음 체계의 일부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들의 증언에 신뢰도가 있고 일부는 현실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표현이 맞다. 외계인들이 납치 경험자들에게 어떻게 접촉했는지에 대해선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들의 목적과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에게 형체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며 다만 우리는 모를 뿐이다. 납치 현상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도달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 In amazement at unidentified objects. We are staring at unconventional possibilities supported by